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똑같은 것들만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전문가님과 한번 이야기도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주제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와 글로벌 자금 유입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래도 보합권 수준이긴 하지만 양대 증시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일단 어느 쪽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뭐 리오프닝 수혜주도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AI 100조 시대니까 네. AI 반도체를 안 다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부터 네. 최근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리고 계절적인 우리 또 소비주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이 섹터가 정책의 드라이브를 받아가는 긍정적인 수혜주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 쪽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 전에 얘기를 했었던 섹터가 이쪽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 종목들만 움직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소주제는 이제 AI 기대감과 네. 반도체 세액 공제 훈풍 지속될 것 이렇게 적었고요. 사실 뭐 지수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선 가까이 왔기 때문에 뭐 연일 뭐 올라갈 수는 없죠. 그쵸. 좀 쉬어가는 쪽인 것 같은데 이제 단기 조정 부분이 어디까지냐? 뭐 사실 단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이면에 결국은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자금 유입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그 코스피 쪽에 지수 방어 역할에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모습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네. 6월 17일에 뭐 당연한 거고 윗꼬리 달리면서 이제 신고가에 팔아라 이런 격언도 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강하게 그래도 그 낮은 가격에서 사신 분들은 그립을 꽉 쥐고 가는 중인 것 같고요.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으로 아직 들어갈 일은 좀 없어 보입니다. 뭐 놀림목 정도에서 신규 진입은 좀 불편한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투자 관점이라면 가능하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달라진 모습은 삼성전자 속에 있지 않나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S경제신문에서 나온 브로드컴 콜 테스트 이후에 납품 소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로 좀 밝혀졌고요. 네. 최근에 이제 4세대 4나노 칩넷 국제 규격 그 표준이죠. 거기도 이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오늘 이렇게 좀 보합권 움직임 내려갈 때 삼성전자 주가 모습을 보시면 음봉 떠도 뭐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5일선 아래 꼬리를 달고 있다는 부분도 확실히 그 1, 2주에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이니까 1, 2주 안에 지금 여러 삼성전자의 호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SK하이닉스에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발자취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브로드컴과 AMD의 그 납품이 됐다는 것은 향후에 적어도 HBM 파트에 관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겠구나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좀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세대 쪽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4세대 4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엄연히 저의 주관적인 그 판단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파운드리의 왜 위탁 그 수주가 좀 없었느냐. 그 국제 규격 평가를 좀 통과 못한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넷에서 각기 기업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통일해 놓은 게 UCLA인데 네. 거기를 이번에 그 시제품 통과를 했다는 것은 약간 신뢰도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뭐 반도체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스몰캡 종목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중심에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미반도체가 서 있는 것 같고요. 예상대로 딱 흘러갔습니다. 뭐 과대낙폭으로 관세 때 좀 가긴 했지만 8만 원 정도가 하반 경직성이고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뭔가 그 스몰캡 종목들 중소형주의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규격 같은 걸 좀 제시했다고 보여지고요. 오전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대차 잔고가 5일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고 오늘 주가 모습인데 제가 빨간 줄을 2개 그어놨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에 10만 원 언저리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저항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종가 마감이 된 이후에 결국은 변곡을 안착해서 조금 더 위로 갈 것이냐. 결국은 눌림목의 진입 타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오늘 440만 주입니다. 이 부분이 평균 거래량을 좀 넘어갔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뭐 마냥 쉬지 않습니다. PCB 쪽이 또 요즘 좋아요. 이수페타시스하고요. 오늘 3%대 지금 강세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덕전자죠. 오늘 7%대 반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덕전자도 여러분들 기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테크 수요이기 때문에 네. 이 변곡점에서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나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겠다, 변곡 안착하고 좀 더 보겠다, 이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심데코 쪽에 심테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쪽에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넓혀보면 관심 종목 쪽으로 보이는 게 최근에 뭐 지난 시간에도 2번 말씀드렸는데 TLB 오늘도 역시나 이제 1.3%대 강세거든요. 유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도체 쪽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급의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래권에 있는 그 시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트라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리노처럼 아래권에서 관심을 뒀던 가격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곡 좀 뚫고 올라갔으니까 비교 좌대가 딱 맞죠.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가져가시는 거고. 네. 그러면 아래권에 있는 것들 한번 봐볼게요. 아직은 뭐 패키징 쪽에서 도드라진 이야기가 없지만 이 모습은 하나마이크론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조금 더 요즘에 관심 있게 본다면 뭐 KC텍과 이오테크니스 정도까지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이제 한두 달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말부터 윤재앵커님과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강력하게 반도체 봐야 된다. 지수 계속 우상향 간다. 흔들리지 마라 하는데 지금도 변함없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어느 위치 단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후발주자들 따라가는 흐름 연출될 텐데 이제 피로도 부분이 좀 있죠. 글로벌의 뭐 세액 공제 우호적인 이야기 다 있습니다만은 전일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이 있고 미국 시장에 양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쪼개서 사시거나 그에 따른 낙폭이 좀 있었을 때 인내심을 좀 갖고 바이앤 홀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반도체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신 만큼 다시 한번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쪽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준비했고요. 정부 정책 모멘텀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은데 네. 법제화가 먼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법제화는 일단 미국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쪽에서도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황 리포트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그 시장의 중심 시간이 너무 짧은데 준비한 것은 그 자본시장 연구원으로 계신 증권사관입니다. 한아름 연구원님의 자료를 좀 참고했고요. 네.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월 8일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21대하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입법 법안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정무위를 통과 못하면서 폐기됐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 그 샌드박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부 조각 투자사들에게 이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해놨는데 뭐 부동산, 뭐 미술품 등등 기억나실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고 있는데 뭐 MZ 세대를 뭐 좀 표방하면 진입 장벽이 낮고 자산 그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이 훈풍이 불고 있는데, 사실상 이 한아름 연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샌드박스 그 지정기한 안에 입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입법화가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 주식시장의 광풍대로 모멘텀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시 책임을 여기에 관해서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핵심인데 네이버입니다. 그 네이버의 영화배우 아니고 이제 하정우 씨가 가시면서 이 쏘아 올린 공인데, 결국은 내용을 보게 되면 디지털 AI하고 이제 AI 정책과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되면서 가고 있는데, 정부의 큰 흐름이 디지털 혁신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오늘까지 살펴본 보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그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네. 신한투자라든지 이 증권사 플랫폼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증권사 주도 플랫폼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 것은 신한증권에서 프로젝트 펄스라는 것을 네. 해서 금전 채권 기반으로 플랫폼 준비 중이고요. KB나 키움도 MTS 통합형 토큰 거래 준비 중입니다. 대신증권도 부동산 조각 투자 그 카시코리아 인수를 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팩트와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다르다. 정리를 해드리고 이것 또한 주가의 움직임이죠. 그러면 카카오인데 네이버부터 출발을 해보면 오늘 음봉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도 염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못 간다는 게 아니고 단기 저항 부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이번 달에만 35%가 올랐거든요. 결국은 좀 조정받을 때 진입을 해보셔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익 구조에 관해서만 멘트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구축 기업들이요. 실제 발행 유통 가시화 전까지는 그 수익 구조가 어려움이 있다는 네. 것을 꼭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눌림목에서 굳이 모멘텀을 보신다면 진입하셔야 되고 따라가는 매매는 지양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종목들 특히나 어제 많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오히려 증권사와의 연결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어느 쪽 살펴볼까요? 네, 여름이다. 관광객 오는구나.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 일단은 오늘 섹터별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소비 종목들 강하고 카지노도 정말 강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떤 포인트들 체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내수 경기를 위해서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오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좀 깨끗하게 쓰시고 돌아가는 거 권장드리고요. 중국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 기대감이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오늘 여기 방송국에 계신 분도 또 해외여행 가시더라고요. 네. 국제 여객 수요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카지노 종목들부터 좀 불을 뿜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이 보합권인데도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네. 굉장히 오늘 좋은 모습이고요. 후발주자 하나 더 강원랜드와 함께 GKL 정도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단지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조금 눌림목이 진행된다면 지금 현 정부의 정책과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카지노, 화장품, 피부무 이용까지 관광객이 오면서 관광 상품의 접근성이 증가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어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거냐 이제 이게 화두인데 저는 카지노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눌림목에서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오늘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름 관광객 수혜를 하면 아까 예지 앵커도 화장품 쪽을 한번 보긴 봤었잖아요. 화장품과 이런 카지노 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지금은 카지노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마지막에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다 갔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APR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VT 정도였는데 다 올라가 버렸고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택도 스몰캡 다 갔고 코스맥스 한국콜막도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카지노 쪽은 이제 변곡을 좀 넘어가든지 아니면 눌림목에 조금 더 한번 추세가 뻗을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카지노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배당 위주로 좀 가신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탄탄한 배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더 담아서 강원랜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취지 자체가 그 고점 상단에서 고점 매매하는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20층이 있으면 30층도 있을 수 있는데 꼭 손절매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닥권이나 변곡점에 안착을 했을 때 긴 추세를 가져가는 사이클 투자를 좀 지향하는데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모두 가고 있지만 이제 변곡점 좀 넘어가서 눌림목 한번 들어가면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는 네. 쪽이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취지하고 좀 맞죠. 정부기관들이 다 대주 주고 배당을 어마무시하게 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데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는 강원랜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관심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챙겨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증권 통해서 하지 않고 지난주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좀 장중에 장 끝나고 나서 대체거래소 운영할 때 만나봤으면 좋겠고 작년 이후에 이제 반년 정도 됐습니다. 강력하게 반도체를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한다면
아마 라스트 찬스가 반도체 쪽에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신규 매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16시에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작년이자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는데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4시에 공개 방송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